자, 우선 숙제한 부분에서 질문 통산자 48번을 봅니다.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으로 형성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과 D 지점을 가지 않고 B 지점까지 가는. 오케이? 최단 경로를 구하라. 그래서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야겠는데 48번 딱 대충 그려봅시다. 하나, 둘, 셋. 슈.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갔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D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C 지나지 마라, 여기 지나지 마라, 여기 지나지 마라, 여기 지나지 마라, 여기 지나지 마라. 그러면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야 돼. 이 길을 가고 이쪽 길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돼. 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굳이 이제 내가 빗금친 부분에 맞춰서 가려면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P 지점까지 가서 그리고 Q를 가서 R을 간 다음에 B로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전체 4팩토리얼인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세 가지였으니까 3팩으로 나누고, P에서 Q까지 가는 게 하나, 둘, 하나. 세 개인데 둘이 같은 거지. 그래서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고, Q에서 R로 가는 경우는 그냥 한 가지야. 그래서 R에서 B로 가는 경우는 1, 2, 2팩토리얼이 되겠지. 이렇게 2팩토리얼 두 가지가 되지. 됐어? 그럼 이게 약분하고 약분하면 24가지가 됐어요. 됐니? 이렇게 풀어도 되고, 쌤이 그랬지, 셀 수도 있다고. 카운티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가는 것. 그냥 계속 가던 길 가는 것은 그 길의 경우의 수를 따라가는 거고. 그럼 요 길로 합류하려면 이쪽 길을 거쳐서 오는 거니까 더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아이들이 이까지 하는 것도 여기서 다시 1 장난해? 이까지 온 다음에 가는 거잖아. 네 가지지. 이까지 온 다음에 가는 거니까 네 가지지. 네 가지의 길을 가지고 이까지 왔어. 네 가지인데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일로 가는 것 자체가 네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 네 가지 곱하기 한 가지, 네 가지. 여기로 됐나?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길은 지금 현재 보면 A에서 B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는 멀어서 가는 거야. 최단 거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로 가는 게 이 길과 이 길을 합류해서 8. 얘는 가던 길 그냥 가면 돼. 여기 올라면 이 길을 하고 이 길을 더하는 거니까 얼마? 12가지. 맞지?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오는 거는 그냥 그대로 오는 길을 가면 됩니다. 12가지. 그럼 얘도 가던 길 가세요. 가던 길 가세요. 12가지야. 그 다음 여기서는 A를 더하니까 24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돼. 알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너희들한테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그럴듯한 그 고등과정이다 보니까 2학년 통이다 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뭐 뽀대나게 풀려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 그지? 근데 폼을 딱 잡았는데 개판이야. 뭐 의미가 없지, 그지? 그럴 때는 난 개인적으로는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정교하게 풀 수 있으면 이게 좋은데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럴 때는 카운트해. 알았지? 그걸 원칙으로 됩니다.
자, 47번을 봅니다. 여기 라이트 유형 47번. 18쪽에 47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어. A에서 B 지점을 지나 P를 거쳐 B로 간다. 참. 시간 뭐 교촌 기출에서 아주 허접하게 문제 내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럴 거면 뭐하러 이쪽을 비워놓지? 됐고 너무 큰 거네. 뭐 어때? 들어가야겠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 맞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가자. 너가 A고 여기냐? 여기가 P야. 쌤이 아까 왜 뭐 이렇게 허접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뭐 교육청 관계자 여기 출제하는 사람이 보면 기분 나쁘잖아. 혹은 지 생각이고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려잖아. 뭐 이게 의미가 없다고 사실. 뭐 얘가 있으나 없으나 뭐 이게 횡해도 장난해?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냐? 이렇게 가면 되는 거냐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길이 완성돼 있던 길이든 공사를 해서 없는 길이든 상관없다는 거야. 딴뜻한 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도 되지만 그냥 이 팩토리얼 하나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토리얼인데 4개가 같은 방향이고 2개가 같은 방향인데 그리고 AND 동시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3개의 팩토리얼인데 2개가 같은 방향이다. 이거 계산하는 거죠. 알았니? 계산하면 이게 45가 나오나 봐. 나머지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이거는 뭐 아마 이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여기가 횡하니 비어 있으니까 저걸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괜히 그림만 보고 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거야. 아주 쉬운 거야. 자, 그럼 이제 숙제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풍산자를 보면 32쪽에 중복조합 들어가기 전에 조합에 대한 연습을 좀 하고 있었어. 1학년 때 배웠던 조합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을 하고 있는 문제들 두 문제만 더 풀고 중복조합이라는 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53번을 봅니다. 풍산자 32쪽에 53번을 보면 9명의 학생 중 4명을 뽑는데 9명 중 4명을 뽑는데 1번 조건이 있어. 특정한 2명이 모두 포함된대. 특정한 2명이 모두 포함된 경우. 특정한 2명이 모두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특정한 애 둘이 있는 거야. 그 특정한 애 둘을 포함해서 9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랜덤으로 4명을 뽑을 거야. 근데 그 특정한 2명은 무조건 뽑혀야 된다는 거지. 그럼 특혜를 받은 거지. 뒷거래로 미리 뽑아놨어. 그러면 실제로 이제 특정한 둘이 뽑혀 있는 상태야. 아싸 신난다. 딱 뽑아놨고 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중에서 거기서 추가로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둘은 이미 뽑아놨으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돼? 7명에서 2명 뽑으면 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이해하겠어?
나머지는 계산은 산수로 하면 돼. 넘버 2는 뭐야? 그 특정한 두 명이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아하. 이번에는 이 특정한 두 명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번에는 A, B 안 뽑아 이놈아. 아까는 기뻐했는데 이번에는 슬퍼하겠지. 그지? 그러면 남은 인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있는데 요 중에서 여기서 4명을 다 뽑겠다 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야? 7, C, 3이지. 영문 없지? 본네 맞겠죠? 풀면 돼. 뭐 산수니까 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남자가 9명이고 여자가 5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을 뽑는데 토탈 14명이잖아? 그 중에서 3명을 뽑는데 1번 남자가 적어도 1명 뽑혀야 돼. 얘들아 적어도 하나 뭔 소리야? 하나 이상을 말하잖아. 적어도 하나 얘는 하나 이상이거든. 하나 이상이니까 하나 이상. 남자가 1명 뽑힐 수도 있고 2명이 뽑힐 수도 있고 3명이 뽑힐 수도 있는 거야. 1명도 안 뽑히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적어도 하나를 만날 때는 일반적으로 전체의 경우에서 하나도 없는 경우를 빼주면 돼. 전체의 경우에서 하나도 없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내가 몇 명을 뽑는데? 3명을 뽑는데 토탈 몇 명에서? 14명에서 3명을 뽑는데 남자가 적어도 1명 있으려면 여자 5명 중에서 3명을 다 뽑으면은 남자가 적어도 1명도 없는 거지. 1명도 없는 거잖아. 빼면 적어도 1명의 남자가 들어있을 거다. 말이야. 여자 5명에서 3명을 빼면 된다. 이해하겠어? 계산을 하면 되고. 자, 2번은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 포함돼요.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 남자도 1명 이상, 여자도 1명 이상이야. 적어도 하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체에서 하나도 없는 걸 빼면 되는데 아까는 남자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남자도 그래야 되고 여자도 그래야 되고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얘는 전체에서 3명이 모두 남자인 경우 안 되지. 그지? 모두 남자. 그러면 적어도 1명이 여자가 돼야 되는 것을 만족 안 한단 말이야? 빼내야 돼. 또 그렇다고 모두 여자가 되면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모두 남자이거나 또는 모두 여자인 경우를 빼면 돼.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을 써서 더해서 전체에서 빼면 돼. 이해하겠는가? 모두 남자이거나 모두 여자인 걸 빼면 된다. 그러면 아까 14명에서 3명 뽑는 것 경우의 수에서 모두 남자가 되는 경우는 9명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이거나 또는 모두 여자 5명에서 3명 뽑는 것을 빼면 적어도 1명은 남자하고 여자는 적어도 1명씩은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안 풀고 쌤 뭐 얘는 그냥 이대로 풀지만 얘도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나을 수 있어. 왜냐면 인원이 3명밖에 안 되니까 좀 낫거든. 근데 뭐
남자 20명, 여자 15명인데 그 중에서 뭐 7명 뽑아. 남자 여자 적어도 1명을 이렇게 안 풀잖아? 그럼 되게 복잡해져. 풀 수는 있는데 복잡해져. 근데 여기서는 꼴랑 3명 뽑는 경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야, 남자 1명에 여자 2명 뽑거나 or 남자 2명에 여자 1명 뽑히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따라서 9명 중에 1명 뽑고 그때마다 5명에서 2명 뽑든지 또는 9명에서 2명의 남자를 뽑고 5명에서 1명을 뽑든지. 알았지?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남자가 20명 여자가 한 15명 있는데 뭐 7명 뽑아라 8명 뽑아라. 근데 적어도 남자 여자가 적어도 1명씩 있어야 돼. 1명, 7, 2, 5,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네. 1명, 7, 2, 6, 셋, 5, 넷, 5, 셋, 넷, 6, 2, 7, 하나, 둘, 셋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풀어야 돼.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모두 남자, 모두 여자를 빼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한 거지. 알았나?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은 풀입니까? 라고 하면 좋은 풀이가 어디 있어? 문제를 맞닥뜨린 너희들 입장에서 이 생각이 딱 들었고 그 방향이 이거야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지. 둘 다 생각이 안 떠오르면 어떡하죠?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지?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비슷한 문제 나오면 딱딱 치고 나가도록 할 수 있어야 돼. 어찌됐든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간단해. 순열 조합은 딱 정리되어 있는 게 세팅되어 있거든. 근데 문제 수가 상당히 다양하게 복잡하고 많은 게 있단 말이야. 많이 경험을 통해서 풀어봐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렇게 경우의 수 문제들을 원활하게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소리야. 자, 그다음. 자,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조합 내용 그대로 다시 피드백한 거야. 줘도 되겠나? 오케이. 이거 찍고 있으니까. 자, 오늘은 이제 확률 통계 단원에서 조합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교과서를 보면 중복 조합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연습을 한 거지. 자, 중복 조합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면 A, B, C 세 개를 중복 허락하여 5번 뽑아내는 경우에 저게 이제 뭐 아주 딱딱하지만 서로 다른 세 수 A, B, C를 중복 허락해서 5번 뽑는 거야. 출연하는 경우에서. 자, 이거를 조금 이제 좀 부드럽게 이제 실전 문제처럼 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좀 해보면 서로 같이 봐봐. 똑같은 문제야. 과일 가게에 사과 네. 둘 그래서 이 세 종류에서 그죠? 다섯 개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할까? 물론 저기 이제 수학의 어떤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또 이제 태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 사과, 배, 귤은
충분히 많이 있다. 오케이? 사과 1개, 배 1개, 귤 1개 갖다 놓고 과일 상점을 오픈했다? 그럼 망하겠지. 그럴 일은 없지만 과일 가게 가면 뭐 사과가 듬뿍, 배 듬뿍, 귤 듬뿍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서 내가 골라서 사겠다 이런 얘기야. 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과, 배, 귤은 충분히 많이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 글을 쓰진 않게. 같은 문제라는 거지. A, B, C에 해당되는 게 사과, 배, 귤이고 중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은 과일 가게에서 내가 과일을 고르는 입장을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사과만 좋아서 사과만 사가는 사람도 있잖아. 5개를 다. 그지? 사과하고 귤만 섞어서 5개를 사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서 5번 뽑아내겠다. 라고 하는 말과 이 말은 같은 맥락이다. 그럼 이제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문제집에서는 저렇게도 내긴 하겠지만 저건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인 문제고 이렇게 활용해서 낼 겁니다. 자 어쨌건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것이냐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은 딱 나와 있는데 해석을 해보자 이 말이야. 어떤 식으로 풀 것이냐. 어차피 5번만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과일 가게라고 생각하면 사과, 배, 귤을 고르는데 야 이거 이 사과 이쁘게 맛있게 생겼다 골랐어. 딱 봤더니 야 이게 배도 큼지막하고 알차고 맛있게 생긴 게 있는데 골랐어. 아니야 조사가 다른 사람 집하면 안 돼. 좀 골랐어. 오케이? 또 사과 하나 더 골랐어. 마지막에 귤을 골랐어. 그리고 내가 장바구니를 딱 오픈해서 보니까 사과 3개, 배 하나, 귤 하나지. 사과를 3개 먼저 고르고 귤 고르고 배를 골랐어. 그래도 바구니 안에는 사과 3개, 귤 하나, 배 하나. 순서가 의미가 없다는 거지. 내가 먼저 귤을 고르고 배를 고르고 사과 3개를 골라도 똑같은 거야. 순서가 없다는 거야. 일단 순서가 없으면 순열은 아니야. 뽑는 거니까 조합은 조합이야. 근데 같은 것을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걔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를 들여다 볼 텐데. 이렇게 볼까? 자, 내가 A, B, C 3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5개 뽑았어. 사과, 배, 귤 3종류에서 5개를 뽑았어. 그럼 뭐가 뽑혔는지 모르지만 5개가 뽑혀 있는 거야. 5개가 뽑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일부는 A, 또 일부는 B, 나머지 일부는 C겠지. 그러면 A하고 B하고 C를 어차피 A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B가 섞여 있든 관계없단 말이야. 어차피 순서는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사과를 사다가 귤을 사고 배를 사고 다시 사과로 오더라도 결국은 사과는 사과끼리 몇 개, 귤은 몇 개, 배는 몇 개 이렇게 세팅될 것이니까 그러면 3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과일 가게에 가자. 과일 가게에 가면 사과, 배, 귤을 막 혼합해서 섞어 놓니? 안 돼. 왜? 사과라는 녀석은 다른 과일을 익혀. 사과랑 나중에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사과라는 놈에랑 다른 과일이 같이 있잖아? 그럼 이 다른 과일이 빨리 상하게 돼. 익어버린다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 많이 봤어. 우리 집사람이 그 감 있잖아, 감을 사서 이거를 빨리 이게 홍시처럼 이게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되는데 좀 더 빠르게 놔두려고 사과랑 같이 묶어놔. 그럼 사과가 이 감들을 전부 다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홍시를 만들어버려. 여담이고 그렇게 파는 과일은 없겠지, 그지? 오케이. 칸막이를 딱 쳐놓고 사과, 배, 귤 세팅해놓는 거야. 그런 것처럼 3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2칸의 칸막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칸막이 2개를 같이 세워놓고 나열할 거야. 얘를 나열하는 걸로 해석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지? 자,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보면 얘네들 나열하다 보면 동그리 동그리 짝대기 동그리 짝대기 동그리 이렇게 나열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 또 동그리 짝대기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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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기 동글 이렇게 나열될 수도 있겠지. 오케이. 또 하나만 더. 동그리 동그리 짝대기 짝대기 동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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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열될 수도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면, A 3개, B 하나, C 하나로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A 3개, B 하나, C 하나를 뽑은 걸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무조건 첫 번째 칸막이 왼쪽은 A로 보고, 두 번째 칸막이는 얘는 B로 보고, 얘를 C로 보면 된다는 소리. 오케이? 쌤, 이거 나열되는 건요? 나열되는 거는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A, B, C인데, 이러면요. 이렇게 나열되는 것은, 그러면 얘는 뭐야? A 하나, B 하나, C 3개니까 얘랑 얘랑은 다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칸막이를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 하나, B 3개, C 하나를 뽑은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보는 거야? A 2개, 칸막이 사이에는 B 자리인데 아무것도 없지? 그럼 B를 안 뽑은 거야? C를 3개 뽑은 거야. 안 뽑을 수도 있잖아. 뭐 내가 배 안 먹어. 사과 2개, 귤 3개 살 거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경우들을 중복을 허락해서 5번을 뽑는데 A 3번, B 1번, C 1번일 수도 있고 A 1번, B 3번, C 1번일 수도 있고 A 2번, C 3번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A만 5개일 수도 있단 말이야. A가 5개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니? 하나, 둘, 셋, 넷. 이거지 뭐야. 이렇게 하면 A가 5개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C만 5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여기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뽑아내는 모든 경우를 다 카운트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나는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얘를 나열하겠다 했잖아. 그럼 동그리 5개, 짝대기 2개, 7개를 나열하는데 5개가 같은 거고 2개가 같은 거니까 7 팩토리얼을 5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로 나누겠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런데 이놈을 잘 째려보면 얘가 7C5야. 7C5라고. 7개에서 5개를 뽑는 경우가 7팩을 5팩, 2팩 나누는 거 똑같다. 이해하겠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얘는 중복 조합이니까 중복 조합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호가 있어야 되지 않냐? 순열, NPR, 중복 순열, NPR, 조합, NCR처럼 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있어. 7, 3H5 3개,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5개 뽑아내는 경우의 수야. 라는 수학적 기호가 있단 말이야. 있는데 얘를 계산할 때는 이 조합을 쓴다는 거지. 조합이라는 계산 할 줄 아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그럼 이 7하고 5는 요 5인데 7은 어디서 만들어졌나 봤더니 서로 다른 3개에서 5개를 뽑으려면 5개의 실체가 필요하고 종류 3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 2개가 필요하니까 결국 얘 더하기 여기에서 칸막이는 요거보다 하나 작아야 되니까 5 더하기 3 빼기 1에서 5개를 뽑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차피 얘랑 쟤랑 답은 똑같은 거니까 우리는 n개에서 중복 허락하여 r개 뽑아내는 경우의 수를 NHR이라고 표현을 할 터인데 이것에 대한 수학적 계산은 n 플러스 r 빼기 1 커뮤니케이션 r로 계산은 얘로 하겠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허락하여 r개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를 NHR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계산은 n 플러스 r 빼기 1 CR로 계산합니다. 이 소리야. 아시겠는가? 이게 바로 중복 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일단 57번을 보면 57번은 그냥 이 NHR에 대한 연습시키는 거야. 1번 타자 4H형은 뭐다? 4H형은 4 플러스 0 빼기 1 C 0이니까 뭐 어쨌든 3C0 1이잖아. 3H는 외우셔야 되는 3 플러스 2 빼기 1 C 2야. 그러니까 얘는 4C2죠. 4C 계산하면 되겠지. 4, 3, 6가지.
2H4. 2H4는 2 더하기 2 더하기 4 빼기 1C4니까 얘는 뭐야? 5C4지? 5C4는 5C1과 같아서 5가지. 됐나? 뭐 단수 연습하는 거야. 5H5는 뭐지? 5 플러스 5 빼기 1C5니까 9C5야. 9C5는 9C4랑 같지? 뭐 계산하면 나오겠다, 그지? 나오는데 그게 126인 거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HR, NHR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푼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이거는 뭐 이 공식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내가 중복 조합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정확하게 서로 다른 세 녀석을 중복 허락해서 몇 개 뽑는다.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는 어떤 그러니까 그 느낌을 갖는 문제. 이것도 문제를 좀 이쁘게 낸 거지. 사과, 배, 귤 세 종류가 있는데 5개를 산다. 중복해서 세 종류에서 중복해서 5개를 뽑는 거니까 3H 5다라는 게 들어오잖아. 근데 애매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 자, 59번 볼까? 59번에 1번 봐봐 얘들아. 바로 사과, 배, 귤 세 종류의 과일을 파는 가게에서 7개의 과일을 산대. 쌤은 5개라고 했잖아. 7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H7이지. 3H7. 자, 3H7은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1번은) 아까 서로 다른 세 과일에서 7개를 3H7이니까 9C7 더해서 1 빼면 9C7은 9C 그지? 맞죠? 9P2를 9 곱하기 8을 2로 나누니까 4, 5, 3, 6 2번 문제는 갑을 두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9명의 유권자가 각각 1명의 후보에게 무기명으로 투표를 한다. 자, 얘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가불이지. 각각을 2명이고 유권자 선거 투표하는 투표권자 9명이 있어. 무기명으로 기권 없고 무효 없대. 무기명이 뭐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야. 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투표에서 후보자 2명에 대한 유권자가 9명이야. 득표의 경우의 수지. 당선 누가 당선되느냐 일 수도 있지만 그 문제보다도 각각 몇 표씩 받느냐 전체 경우의 수로 알아.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지. 각광을 해서 중복 허락하여 9번 뽑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가불이 있는데 유권자가 난 요놈 찍을래, 난 요놈 찍을래 하잖아, 그지? 하는데 그걸 이제 해석하기를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지만 이렇게 보는 거야. 갑을 써놓고 을을 쏘는 쪽지가 있어. 또는 무슨 카드가 있다고 쳐. 그럼 이거를 넣어놓고 랜덤으로 중복해서 한번 뽑는 거지. 순서랑 관계없이. 그러면 갑이 7번 뽑히고 을이 2번 뽑히다 그러면 갑이 7대 2로 당선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뭐 어차피 5대 4도 당선이니까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니까 이런 개념이니까 그 EH9구나. 서로 다른 2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9개를 뽑겠다 이 소리니까 EH9야. 그러니까 나는 2 플러스 9 빼기 1 코미네이션 보니까 10C9는 10C2가 똑같아서 10가지가 있다는 거지. 맞지?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좀 무기명이라는 어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 이제 무기명은 1번이라고 기명 투표를 한다. 그럼 몇 가지냐를 또 물어볼게. 여기는 없는데. 기명 투표란 뭐냐면 이게 후보자가 갑과 을 둘이 있잖아. 근데 내가 갑을 찍었어. 네가 갑을 찍었어. 너는 을을 찍었어. 그러면 갑, 둘, 을 하나잖아. 무기명이면 그 투표된 결과만 가지고 끝나는 건데 기명을 하면 내가 을을 찍고 니네들이 갑을 찍었어. 결과적으로 갑은 2표를 얻고 을은 1표를 얻었지만 아까는 내가 갑을 찍은 상태였고 우진이가 을을 찍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내가 을을 찍고 얘네들이 갑을 찍은 거잖아. 내 이름을 썼단 말이야. 다른 경우지. 다른 경우라고. 기명 투표는 다른 경우. 그래서 기명 투표 같은 경우는 자 이게 후보자가 갑이 있고 을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유권자가 이놈 찍을까 이놈 찍을까 몇 가지? 2가지. 이놈 찍을까 이놈 찍을까 몇 가지? 2가지. 아, 2가지. 이게 95 중복순위이 되는. 알았지? 그래서 무기명은 중복조합이고 기명 투표는 중복순위입니다. 참고로 같이 세팅돼서 거론될 수 있으니까 기억할 수 있도록.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숙제. 첫 번째 풍산자. 풍산자는 34초까지. 그다음 라이트형은 라이온은 어디까지? 오케이. 19쪽 하고 이러면 되겠다. 57번. 50번부터 57번. 50번부터 57번. 알았죠? 이렇게 다음 시간까지 하면 됩니다. 복습 철저히 하도록. 오케이. 파이팅!